자, 킥 때부터 봅시다. 태인이 시간이 없었냐, 너는? 전혀 낙서가 안 돼 있는데? 또 백지로 냈지. 해밀? 일단 뭐라고 현우는 1번 요거 세타라고 적은 것 같아서 내가 틀렸다고 했어요. 각도가 거기 두 개나 있어서 서로 다음이 수빈 현서 코사인 아니잖아. 선생님, n을 구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 n을 한빈 포함된 거야. 왜? 뭐? 이거 아닌가? 그게 틀릴 수 있어요. 어떤 거? 이거 END 코사인 R 한 다음에 근데 여기가 잘못됐잖아. n도 안 붙였고 n을 사인 R분의 사인 그걸로 바꿨어? 네. 아, 그래? 뽑아주고 한 건데. 안돼 2분의 그래서 탄젠트 도 있고. 갔나? 이거는 0.5인가? n을 sin i로 바꿨다고? 이거 사인 R분의 사인 R.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그럼 맞는 걸로 해줄게. 오. 조한이 가라. 오늘 요거 i라고 적은 거지 너. r로 해야 돼. 원빈 채원 나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 생각했거든. 생명 그게 너무 아쉬워. 그러면 수루가 4점이지. 내 문제가 지금 받았어.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답만 보고 넘어가기 때문에. 오케이. 거의 n을 그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렇지. 풀이를 자기가 해봐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막 다 해봐야 됩니다. 선생님 볼 때 그 답지 냈을 때 가장 풀이를 난잡하게 많이 쓴 사람이 수루야. 근데 그거는 자기가 여러 각도로 해보면서 외우지 못했던 부분은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쓰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퀵 테스트 내는 용지가 깨끗하면 안 됩니다. 거의 암산으로 다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안 나오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냥 딱 보면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보면 나오죠. 그죠? 그러나 이제 간단한 계산이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자기가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도 과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과정들 외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부분. 즉 1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광노차식을 만약에 못 외우고 있었다.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유도를 해 봐야 되겠죠. 그죠? 유도하면 나오는 겁니다. 거기 다 되어 있는데. 근데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선생님 볼 때는 복습을 안 하는 것 같아. 절반 이상이 복습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복습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일단, 뭔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 가든, 잘못 풀이를 하든, 자기가 복습을 한 내용을, 써 나가야 돼요. 그거 연습하자고 하는 거야, 우리가.
자, 1번 한번 봅시다, 1번. 퀵 테스트 1번. 1번에 보시면 이제 두께가, 얇은 막에서, 자, 이게 이제 D입니다, D. D의 두께고. 자, 얘가 이제 굴절율이 N이라고 했어요. 자, 요 막 자체가 굴절율이 N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위아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공기층이 되겠죠. 그죠? 막 외에는 이제 공기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얘 여기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여기서도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두께를 너무 두껍게 그렸나? 얇은 막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꺾여 들어옵니다. 꺾여 들어와요. 이렇게 꺾여 들어와. 꺾여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요거를 여기에 맞춰서 그려요. 자, 보시면, 여기 입사각이 있고요. 여기 굴절각이 있습니다. 굴절각. 그죠? 지금 우리는 요 각이 중요합니다. 사실. 요 각. 왜 이 각이 중요하냐? 지금 강로차라는 델타 값을 구해야 되는데, 강로차. 그죠? 강로차는 경로차에다 뭐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굴절율 그냥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먼저 경로차가 어디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그으면 이 수직적인 선은 뭐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파면. 그렇죠. 이게 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빛이 이렇게 진행한 내 빛도 파동으로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진행 방향이 수직한 요 점선, 요게 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면.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왔어요. 똑같이. 자, 그런데 얘가 이만큼 가는 동안에 이쪽 굴절율 N인 이 빛은 어디까지 가느냐? 자, 공기는 우리가 진공으로 봐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가는데 지금 여기 굴절율이 N인 이 물질 속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죠. 느려지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요 직각, 요 지점, 자, 요 직각인 지점, 요렇게 그리게 되면 요 점선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파면이 된다라고 했어요. 파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 N인 굴절율 요 매질에서 빛이 진행한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공기에서 이만큼 갈 때 얘는 이만큼밖에 못 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동일하게 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가는 빛, 그 다음 여기서 굴절해서 이렇게 나가는 빛, 요 두 개는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경로차가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죠? 요 길이. 그냥 다 배워가지고 쓸 거면 뭐 의미 없습니다, 이거. 우리 그런 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경로차,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요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하느냐면, 자, 이걸 직선을 쭉 내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와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길이랑 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봐야 된다. 자, 그리고 각도를 보시면 여기가 R인데 요 각이 R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 각이 R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요게 R.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길이가 뭐가 있느냐면 요 D, 요게 2배가 됐기 때문에 요게 2D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거기에서 우리는 뭘 알고 싶다? 여기서 요 길이, 요게 X값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게 경로차죠, 이 X가. 그죠? 그래서 이 X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D 코사인 R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건 경로차입니다, 경로차. 경로차에다가 뭘 곱해야지 광로차가 된다고 그랬어요? 굴절률. 그래서 여기 이게 광로차면 END 코사인 R이 돼야죠. 알겠죠? 꼭 자기가 한번 그려보고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맞추자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다른 문제들도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알겠죠?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2번, 3번 동일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 점수 주려고 했는데 점수를 안 받아가, 애들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강로차가 일반식이 어떻게 되냐면 END 코사인 세타 값이 될 거예요. 이 세타가 요 굴절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만약에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수직으로 들어오면 굴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럼 이 세타 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1입니다. 1.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올 때는 강로차가 END가 됩니다. END. 그죠? 자, 그런데 지금 2번하고 3번 둘 다 여기가 1.5. 굴절률이 1.5예요. 1.5. 그죠? 기름막이 공기 속에 놓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공기, 여기도 공기예요. 공기는 굴절률 1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반사되는 것과 여기에서 반사되는 게 있겠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반사입니까? 무슨 반사가 일어나죠? 고정단 반사. 여기에서는 자유단 반사. 여기에서는 위상이 바뀌죠. 180도 바뀌고 요건 안 바뀌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BC 간섭에 의해서 어둡게 보일 때 그 기름막의 최소 두께 물어봤습니다. 자, 어둡게 보인다는 것은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쪽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광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이렇게 됐을 때 도광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왜? 위상이 바뀌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M은 1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어차피 요게 하나의 파장 차이니까. 자, 그래서 1 넣으면 자, 요게 람다가 되고 지금 최소 두께이기 때문에 D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N분의 람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1.5분의 자, 파장이 6,000 옹고스트롬이네요. 6,000. 자, 그러면 3으로 나누니까 2,000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3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빛의 반사가 최소되는 막의 두께라고 했으니까 요거 요 식에다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1.5 똑같고, 뭐만 다릅니까? 파장만 다르죠? 파장 단위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0.75 마이크로미터. 자, 그래서 요거는 0.2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겠죠. 마이크로미터는 미터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4번 이제 이거 해보란 얘기죠. 식 아는지 물어본 거예요. 자, 지금 4번은 공기, 굴절류 N, 공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일하게 고정단, 자유단, 반사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강로차가 END가 되고 요게 반파장의 짝수배 요게 뭐가 된다? 상쇄간섭. 그 다음 이게 보관간섭이 된다. 이거 써주라는 얘기죠. 그죠? M은 0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렇네. 아, 요걸 못 봤다. 요걸 봤나 보다. 아, 오케이. 고쳐줄게. 그럼 4점이지? 혹시 답 선생님이 채점 잘못한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쉬는 시간에 급하게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답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쉽게 내주는 거 아니냐? 네. 어? 쉬운데 왜 그냥 문제만 2개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다 맞췄던 것 같은데 거기 실수해가지고 문제는 많고 확실 거 문제는 다 확실고 근데 문제에 쓰는 개수를 밑에다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파악 안 하는 거 내가 맞게 해주려다가 아니 너무 그거는 좀 심하잖아. 각이 2개나 나와 있는데 애매해. 아니 2분의 1 진짜 맞는 없지? 상태가 아니 저건 진짜 없지? 아니 자, 아니 세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세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세타가 어떤 각인지를 알아야죠. 근데 2분의 1 진짜 없지? 자, 오늘은 그게 774페이지 가보세요. 오, 갑자기 뛰어넘. 갑자기 뛰어넘는다고? 여기 다 했는데? 아니구나. 다 한 건데. 자, 거기 뉴턴 원문이 있죠. 요거 하고 해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강 조금 하고 개념만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뉴턴의 원문이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평볼록 렌즈 한쪽은 그냥 평면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볼록 렌즈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긴 렌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뉴턴의 원문이, 자, 좀 가장되게 크게 그렸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런 원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죠? 원의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중심에서부터,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R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죠? R. 또는 뭐 여기까지. 이렇게. R. 라지 R입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지점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사실 약간 굴절이 생기겠죠. 그죠? 굴절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냥 이게 굉장히 이 간격이 좁거든요.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놨지만 여기 간격이 이 반지름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굴절이 돼도 우리 눈에는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내려가요. 알겠죠? 거의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사가 일어나는데 반사도 거의 똑바로 올라옵니다. 근데 구별을 해야 되니까 반사는 조금 이렇게 꺾어서 표현해 볼게요. 반사. 그 다음 얘가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서 또 반사.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반사, 여기에서 반사. 두 번 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반사가 일어나죠? 지금 이건 유리. 그죠? 여기 사이는 공기. 다시 여긴 유리.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자, 그대로 들어와서 유리에서 여기에서 반사가 한번 일어났다. 이건 무슨 단 반사? 자유단 반사. 요건 이제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꺾인 다음에 굴절된 다음에 여기에서 반사돼서 올라가는 여기는 무슨 단 반사? 고정단 반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위상이 바뀌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간섭이 생길 때 간섭 무늬는 반파장의 짝수배가 무슨 간섭? 무슨 간섭이 되겠니? 반파장의 짝수배가 상세. 그죠? 그 다음에 반파장의 홀수배가 보관간섭.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개념은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요 지점, 여기, 반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반사가 일어난 이 지점의 두께를 D라고 해볼게요. D.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R-D죠. 그죠? R-D.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에서 요 반사가 일어난 요 지점까지를 스몰 r로 잡아볼게요. 스몰 r. 자, 요 그림 이해됩니까? 그림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부위를 볼 거냐 하면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가지고 무엇을 구할 거냐 하면 경로차를 구해 볼 거예요. 경로차. 얘들아, 여기에서 경로차는 얼마에 해당되겠니? 일단 그림만 보면 경로차 나와요. 2D입니까? 2ND입니까? 2D. 그러면 요때 강로차로 써야 돼요? 경로차로 그대로 써도 됩니까? 강로차로 써야 될까요? 그냥 경로차로 써야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경로차에 굴절률 n을 곱해야 될까? 곱하지 않아도 될까? 아무렇게나 막 곱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 경로차가 광로차랑 같을 수도 있죠? 네. 그렇잖아. 우리 처음 이중슬릿 배울 때 그냥
경로차, 강로차 똑같이 해서 책 봐. 이렇게 선생님 얘기해줬잖아.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경로차랑 강로차가 같지 않은 경우 선생님이 해줬죠? 여기에다가는 이제 굴절료 n을 곱해 써야 된다라고 했던 거. 빛이 이 경로차가 어디에서 생길 때였습니까? 다른 매질, 즉 공기나 진공 외의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그죠? 그렇잖아. 그때 그 매질에 굴절율을 곱했단 말이지. 그지? 공기나 진공 지나가서 경로차가 생겼다. 이거 곱할 필요 있습니까? 이 값이 얼만데? 1이니까 곱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여기 공기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경로차나 광로차가 여기에서는 같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ED를 구하면 되겠네, 그냥. ED. 요거는 그냥 이겁니다. 경로차가 ED구나. 요 값을 여기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거예요. 어떤 값과 관련이 있을까? 그 차이입니다. 여기 이해가시죠? 요거, 자, 그러면 저기에서 요거 해봅시다. 요건 잠시 지울게요. 요거는.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아는 피타고라스, 그죠? 그래도 이 정도는 하지, 이런 거, 그죠? 피타고라스는 뭐 껌이지, 그지? 제일 쉬운 거 같아요. 자, 요거죠? 제일 쉬운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거, 그죠? 이거 없으면 우리 완전히 세대죠. 할 게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자, 그러면 R 제곱, 요것은, R-D의 제곱,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전개하면 R 제곱, 마이너스 2RD, 플러스 D 제곱, 플러스 R 제곱. 맞니? 맞아요? 자, 여기 두 개는 날라가죠. 자, 이쪽으로 이양시켜 볼게요. 2RD는 D 제곱 플러스 R 제곱. 자, 우리는 뭐 구하고 싶어? ED. 그러면 R로 다 나눠 봅시다. 그러면 ED는 R분의 D 제곱 플러스 R분의 R 제곱이야.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심하게 그렸지만 이 평볼록 렌즈가 굉장히 얇습니다. 알겠어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D가 R에 비해서 매우 작아요. 매우 작은 데다가 이게 1보다 작은 경우에 굉장히 작으면 소수점이 되겠죠? 그죠? 요게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우리는 0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0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D는 뭐가 된다? R분의 스몰 r 제곱, 라지 R분의 스몰 r 제곱. 이건 뭡니까? 이 큰 원의 반경이고, 그 다음 스몰 r은 요 원의 중심에서 반사가 일어난 지점까지 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간섭 무늬가 생길 텐데, 간섭 무늬가 반파장의 짝수배 이렇게 되면 이거
무슨 간섭? 상쇄. 상세. 왜? 여기에서 한번 바뀌었으니까. 그죠? 아, 요거 상세구나. 그지? 그러면, 여기 홀수배가 보강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 M은 뭐부터 들어갈까? 0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중앙에 무늬가 생겼는데 위에서 보면, 자, 위에서 본 무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위에서 보면 무늬가 이렇게 생깁니다. 요거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무늬가 막 생기거든요. 링들이 막 생겨요. 링들이 생기는데 제일 가운데 여기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지점이 중앙이죠. 중앙이면 이제 요게 0이 되면 경로차가 안 나는 지점이니까 가운데가 되겠죠. 그죠? 가운데가 어두운 무늬, 그 다음 밝은 무늬,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일정하냐 하면, 뭘 지울까? 요걸 지웁시다. 요건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R제곱이 무엇과 같으냐? 자, 나누니까, M, 람다, R. 요것과 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무늬, 요거의 면적이 뭐가 되느냐? 면적. S는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M번째 R이라고 하면, 요게 M 람다 R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얘의 면적 변화, 그 무늬의 폭입니다. 폭. 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구하면 결국은 이게 어떤 값이 나오겠습니까? 그대로 요걸 넣어주기만 하면 요게 M 플러스 1의 람다 R 파이 마이너스 M 람다 R 파이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람다 R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 이건 빛의 파장이고 얘는 이 렌즈의 전체 큰 반지름이고, 그죠? 곡률 반지름이고 요거는 원주율이니까 이게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무늬가 생기느냐 하면 첫 번째 구역에 이 정도다. 그럼 두 번째 구역에 생길 때는 이렇게 굵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죠?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얇아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무늬는 더 얇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무늬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원무늬를 갖다가 뉴턴의 원무늬 이렇게 우리가 불러줍니다. 알겠죠? 갔다 오세요. 자, 뉴턴의 원문이 요거 이해 가죠? 거기 775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거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투과광은 간섭 조건이 반사광이랑 어떻다? 반대이다.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다 해봤었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자, 됐죠? 그 다음, 이제 회절 갑시다. 회절. 빨리빨리 하고 요거 넘어가 버려야 돼. 징글징글해. 자, 회절입니다. 회절. 확실하지. 앞에 빨간색 트럭이라고. 국회의원은 빨간색. 여기 파란색이.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잘못 얘기했다고 큰일 나죠, 요즘. 그죠? 파란색. 초록색 당근. 다행이네. 흰색으로만. 애매한데 색깔이. 자, 완전 빨갛지도. 다니엘 슬릿에 의한 회절이다. 잘 들어. 회절은 뭡니까, 회절은? 자, 우리가 원래 이런 틈이 있으면, 그죠? 여기에서 파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온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나갈 때 원래는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이건 뭐야? 직진이죠, 직진. 그죠? 원래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파동은 약간 휘어지더란 얘기야. 여기서 요렇게 갈 수 있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방해물이 있어도 그 뒤쪽 공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현상이 파동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회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체보다 파장이 크면 아니지. 자, 물체보다 파장이 이렇게 분표가루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작으면 회절이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그림자가 생겨요. 알겠어요? 이게 빛이라고 하면 그림자가 생겨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장이 물체보다 길게 되면 같거나 길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이렇게 말려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걸 이용한 게 뭡니까? 우리 전파들 있죠. 전파는 파장이 상당히 길거든. 수십 킬로짜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자, 방송국 안테나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쐈는데 파가 요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산 집에 있는 사람들도 방송 들을 수 있죠. 그죠? 특히 여러분들 라디오 방송 중에 FM하고 AM 들어봤습니까? 이거는 주파수 변조 방식이고 이거는 진폭 변조 방식인데 얘는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많은 빛을 쏴요. 이렇게 쏘면 회전이 잘 안 됩니다. 알겠어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요 방식이 되면은 굉장히 파장이 길어져서 회전이 잘 돼요. 자, 그러면은 산간 지방에 어떤 방송이 더 잘 들리겠습니까? AM이 더 잘 들리겠죠. 그죠? 자, 그러나 음질은 어떤 게 더 좋으냐? 이게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고음질을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FM이 훨씬 음질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AM은 주로 어떤 방송을 하느냐? 뉴스 같은 거. 꼭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FM은 주로 어떤 거? 음악이나, 그렇죠. 좀 연예, 예능 프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회절을, 그러면 우리가 이 문의를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잘 보세요. 소리가 잘 들리네. 열심히 하시면. 다 남았으니까 열심히 할. 회절이 잘 일어나서 그래, 회절이. 역시.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진짜 잘 들었네.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슬릿인데, 단일 슬릿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간격을 우리가 D라고 하죠, D. 그죠? 요 D라고 하는데, 파장이, 여기에서 이제 회절이 일어났을 때, 요 지점에서 회절이 일어나고, 자, 이렇게 빛이 왔을 때, 이렇게 간다.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빛이 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이만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로차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 경로차가 람다인 경우, 람다가 되면, 그 얘기죠. 자, 요 간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요 경로차가 람다가 될 수도 있고, 람다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회절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문의를 얘기할 거냐 하면, 요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가 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자, 요렇게 가게 되면, 보자. 자, 얘는,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라고 해야 되겠구나. 자, 보세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빛 있죠? 이렇게. 여기랑 여기는, 반파장만큼 차이가 납니다. 알겠어요? 반파장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랑 여기는 위상이 같을 테니까,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 그죠? 자, 요게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상세예요, 보강이에요? 위상이 같으면 당연히 상세죠? 네. 그죠? 상세이기 때문에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면 요걸 주고 요걸 해야 되겠구나. 여기가 반파장만큼 차이 난다고.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랑 얘가 상세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빛, 얘랑 얘가 또 반파장 차이 나겠죠. 그죠? 그럼 또 상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쪽과 이쪽 한 칸 잘못 그렸네, 선생님이. 여기랑 여기 딱 절반만큼이 서로 들어가는 녀석과 이쪽에서 들어가는 1번 빛, 2번 빛, 3번 빛,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상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 잘 기억하나? 자, 여기 경로차가 짝수배가 되면 이건 결국 2분의 2m이죠. 그죠? 그래서 2m만큼으로 요걸 등분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가 1이 들어가면 경로차가 람다죠? 맞나요? 그러면 2등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2등분. 즉, 슬릿이 이렇게 D만큼 있을 때, 이걸 몇 등분해서 생각해라? 딱 2등분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가는 빛과 여기에서 나가는 빛이 어떻게 된다? 상쇄된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경로차가 이렇게 됐다.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될까? 자, 요거는 2분의 람다의 2m에 요게 뭐가 들어간 겁니까? 2m 플러스 1에 이게 이제 1이 들어가서 3이 됐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건 몇 등분하라는 뜻과 같으냐? 2분의 람다를 3등분하라는 뜻과 같아요. 자, 얘는 2분의 람다를 몇 등분? 2등분해서 생각해라. 자, 요거 3등분을 해서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3등분 했습니다. 자, 여기와 여기가 서로 반파장식 차이 나는 빛들이 쭉 가기 때문에 상쇄가 됐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하나 남네? 그죠? 요 빛 때문에 밝은 무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밝은 무늬. 회절은 요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니엘 슬릿에 의한 회절은.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책에 그림 나와 있죠. 그림 나와 있는데 위에 것은 이제 경로차가 람다만큼 나왔기 때문에 반파장에 2를 곱했죠. 그래서 2등분을 해가지고 위쪽, 아래쪽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어두운 해절 무늬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밝은 해절 무늬가 만들어질 때는 밑에 그림이 있는데, 자, 경로차가 2분의 3 람다죠? 그죠? 그래서 반파장에 3배를 곱한 것과 같죠? 그죠? 그래서 3등분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밝은 무늬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식 있죠? 저기 밑에 가보세요, 식. 자, 요 식 우리 구하는 것은 요건 앞에서 했던 거란 말이지. 그지? 기억이 나시나? 여기에서 요 경로차 구하는 건 우리 이중 설립 할 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델타는 D 사인 세타와 같고 이게 탄젠트 세타와 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L분의 X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썼던 거 그거 기억날 겁니다. 그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L분의 dx. 이 L은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그죠? 그 다음에 이 X는 무늬 간격. 이렇게 해가지고 썼던 식입니다. 앞에 거 그대로 썼어요. 요게 이제 2분의 람다의 2m 이렇게 됐을 때 요게 무슨 간섭이다? 상쇄 간섭이 돼서 요게 어두운 무늬가 되는 겁니다. 어두운 무늬. 그리고 2분의 람다의 2m 플러스 1이 되면 요게 이제 밝은 무늬가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여기에서 M은 앞에서는 우리 M은
어떤 숫자부터 넣었어요? 0부터 넣었죠? 요거는 0부터 넣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1부터 들어갑니다. 알겠죠? 갔다 오세요. 너무 잘 들리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중슬릿에 의한 그 간섭문이 있었죠? 그죠? 이중슬릿. 너무 잘 들리는데? 잘 들리지? 좀 줄이시고. 자, 요거는, 그러니까 회절 무늬는 항상 중앙이 어둡다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 있죠? 요거는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면 무늬가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이 이렇게 밝고, 그 다음 밝고, 그 다음 밝고, 요 간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옆으로 갈수록 점점 연해지겠죠. 그죠? 연해지겠지만 그 정도가 이 중앙하고 봤을 때 크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회절 무늬는 달라요. 회절 무늬는 가운데가 주변보다 2배 이상 두껍습니다. 요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회절 무늬와 간섭 무늬의 가장 큰 좀 차이점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알겠죠? 근데 회절, 간섭을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중 슬릿에서도 회절이 당연히 일어나서 간섭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무늬와 이중 슬릿의 그 회절에 의한 간섭 무늬, 요것은 저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책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스크린상의 중앙의 무늬 폭이 2배인 밝은 무늬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쪽부터는 개념적인 것들 위주로만 조금 잡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회절 격자란 말이 있습니다. 회절 격자. 776페이지 가보세요. 자, 엎드린 사람들. 담이야.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 졸릴 때 조금, 몸 좀 푸시고. 음악 학원이 아니지. 그럼 너희가 무슨 어디서 저희 안에서 좀 더 이제 음악 학원이 무슨 일단 편의점을 볼 수 있나? 같이 그래. 아니 보통 너 어디서 하는 거야? 어디서 해요? 뭔가 저쪽 횡단보도 있잖아요. 네. 이쪽 거기에 트럭 있고 트럭 위에 영상 틀어져 있는데 영상에서 영상에서 사람 말하고 있는데 저렇게 말하는 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재명 나한테 쉬는 시간에 파란색 옷 나가봐야 돼. 아줌마 뭐라고? 쉬는 시간. 선생님만 같이 갔을래요? 아니. 자, 여기 봐. 여기. 집중.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데, 그죠? 솔직히 이재명이 될 것 같아. 정수생이 그거는 사람 야, 원래 안 그래도 얘 가방도 파란색인 거지.
일만 잘하면 돼. 정치적인 견해는 밝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수업 중에. 자, 회절 격자 봅시다. 회절 격자. 자, 이거 뭐냐면 첫 줄에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평면 유리나 투명한 플라스틱 판에, 즉 투명한 것에다가, 그죠? 1cm당 몇 개 정도? 3,000개에서 2만 개 사이 정도 되는 줄을 1cm면 어느 정도입니까? 요 정도 되나? 아주 작은 간격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최소 3,000개 긁어주라는 얘기야. 3,000개 정도를 쫙 긁으란 얘기죠?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2만 번만 일정하게. 심하게는 2만 개 정도 긁어줘라. 근데 2만 개를 그러면 일정하게 간격으로 2만 개. 그렇죠, 그렇죠. 개가 그게 안 되고. 내손톱?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 야, 회절 격자일 것 같은 거 뭐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 얇은 거. 회절 격자일 것 같은 거. 이거면 회절 격자 아닌가? 이런 거 있잖아. 회절 격자라고 아예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천자다고 하는 거. 줄을 많이 긋는 게 뭐지? 이게 미세하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무지개 빛이 기본적으로 납니다. 여러 가지 이 각도에 따라서 막 달라져요. 그렇죠. CD에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홈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 홈들이 회절 격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홀로그램 있죠? 그런 것들도 회절 격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뭘로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제일 얇은 게 뭐냐? 커터 칼도 굉장히 두껍게 나올 텐데? 커터칼하고 손톱이 두꺼워요. 그죠? 커터 칼도 굉장히 두껍게 나오고, 그걸 어떻게 간격을 해서 3,000개를 걸래? 나도 미치겠어.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하게 그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회절 격자. 그죠? 그리고 그 파놓은 줄 사이 간격을 D라고 하는데, 그걸 격자 상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 이런 그림 나올 겁니다. 그림만 이해하고 갑시다. 이렇게 U자형으로 되어 있고, 또 U자형으로 되어 있고, U자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죠? 여기에서,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뭡니까, 요게? 요게 긁은 자국이에요. 긁은 자국. 요게 긁은 자국. 틈이죠? 그죠? 그러면, 틈과 틈 사이, 긁은 자국과 긁은 자국 사이에 요 평행한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일종의 파원으로 작용해가지고 이중슬릿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중슬릿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갑니다. 이거 그대로. 식은 그대로 가요. 식은 그대로 가고 여기와 여기에서 생기는 위상이 같기 때문에 요게 상세가 아니고 보강간섭이 되는 겁니다. 보강간섭. 그래서 그게 강노차식 있죠? 강노차식 보입니까? 그것만 한번 봐두시면 돼요. 델타는 D 사인 세타고, 그죠? 이게 2분의 람다, 반파장의 짝수배. 요게 이제 밝은 무늬를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이중슬릿의 그 식유도,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수업할 때, 이중슬릿 수업할 때 그 유도하면서 이 식이 다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이거 가지고
어떨 때는 보강, 어떨 때는 상쇄,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잖아.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식이 많은 게 아닙니다.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다가 좀 체크를 하느냐?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 자, 회절 격자는 뭐 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빛의 파장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알겠죠? 또는 이제 스펙트럼 분석하는데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격자 간격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절 격자를 정확하게 만들기만 하면 실제로 그걸 다 만들기 때문에 그거 갖고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평광 갑시다. 평광. 평광하고 복굴절까지 오늘 다 할게요. 여기는 그냥 개념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평광이라는 거는 뭐냐면, 봐봐. 우리 빛줄기가 있다라고 해볼게. 빛줄기. 자, 이게 빛줄기입니다. 빛줄기. 빛이 쫙 광선이 옵니다. 그죠? 근데, 빛은 어떤 녀석이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 전기장이 이렇게 되면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 그리고 빛은 횡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횡파. 횡파이기 때문에 자, 빛은 이렇게도 진동하고 이렇게도 진동하고 이렇게도 진동하고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방향으로 진동이 일어나겠죠. 그게 일어나면서 쭉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기장이 이렇게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장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파동을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온 사방으로 진동을 하면서 빗줄기가 쭉 가고 있는데 평광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광판. 자, 여러분들 한 세 번째 줄에 그러나 보입니까? 찾았습니까? 세 번째 줄쯤에 그러나 얇은 전기석판, 전기석이라고 합니다. 전기석 돌 알죠? 들어봤습니까? 전기석판,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판, 요런 것들을 우리는 평광판이라고 불러요. 평광판. 이 평광판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면, 자, 이런 격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 가서 제대로 배우면 다르게 배울 겁니다. 방향을 다르게 배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울 거냐면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진동이 이렇게 진동하는 것만 통과한다. 알겠죠? 이렇게 진동하는 것만 통과한다. 이렇게 배울 거야. 대학 가서 이제 제대로 배우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통과한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는 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웁시다. 자, 이렇게 진동하는 것만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해. 그러면 두 번째 평광판을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 놔두면, 자, 이렇게 진동하는 것만 지금 통과를 했기 때문에 얘는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빛이 쭉 오다가 요거 없을 때는 빛이 좀 줄어들어 보여요. 알겠죠? 밝기가 줄어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예 안 보여. 까맣게 돼. 까맣게 돼. 그런데 요걸 각도를 살살살 돌리면 약간 얘를 지금 완전히 수직적으로 격자를 수직으로 맞췄죠? 그런데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빛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왜 들어오느냐? 자, 지금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올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진동하는 빛은 이 축과 이 축에 대해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분해를. 얘는 이 빛과 이 진동. 베타 합성 분해하고 똑같지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애가 요 애가 통과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부가. 그래서 각도를 조금 돌리면 희미하게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격자가 똑같이 맞춰주면 처음 빛의 한 절반 정도의 세기로 통과가 돼요. 알겠어요? 절반 정도가. 그런 다음에 요거를 살짝 돌리면 이제 점점점 약해지겠지요? 그러다 완전히 수직이 되면은 통과하는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평광판을 이용하는데, 이 평광 현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보다 더 중요한 걸 알려주죠. 빛이 종파가 아니고 횡파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종파면 이거 그냥 통과해요. 종파가 뭡니까? 흔들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횡파는 흔들리는 것과 진행이 수직으로 가기 때문에 평광에 걸립니다. 쟤네들은. 알겠죠? 실제로는 이 진동 에너지가 대학 가면 이제 진동 에너지가 요 격자에 있는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쪽으로는 흔들어 주기 때문에 통과를 오히려 못하고 이쪽으로 흔들려서 오는 게 통과를 합니다.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대학 가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부터 쭉 배우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그냥 요 격자 무늬살 요 방향으로 통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778페이지 거기 보시면 말리스의 법칙 바로 위에 동그라미 1번은 꼭 체크를 해 둡시다. 빛의 평광 현상은 빛이 횡파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말리스 법칙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반사와 평광, 여기에서는 평광각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연광이 이렇게 입사를 합니다. 그죠? 입사를 하는데 자연광은 일단 이렇게도 흔들리고, 그 다음 요 점은 요렇게도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수직하게 흔들리는 걸 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사실은 온 사방은 흔들리지만 우리는 요거 얘랑 얘 이렇게만 보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자, 튕겨나가는 반사광 있죠? 반사광과 요게 이제 굴절이 될 수 있습니다. 굴절이 되면 일부
평강, 일부 평강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완전히 평강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일부 평강은 뭡니까?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일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일부만 평강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반사를 딱 했을 때 이 굴절곽하고 관계가 정확하게 90도가 딱 되는 경우 있죠. 90도가 되면 요것도 완전히 평강되고 요것도 완전히 평강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알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완전 평광이라고 하고 그때 각 있죠? 그때 각 그걸 요 입사각 세타각 요거는 반사각하고 똑같겠죠? 요걸 이제 평광각이라고 합니다. 평광각.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법칙 이용한 걸까요? 뭘 이용하면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 R이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게 90도 마이너스 R이 되죠? 그죠? 요거. 그러면 여기가 R이 되고 그죠? 그래서 요건 우리 스넬 법칙 있죠? 스넬 법칙. 스넬 법칙이 뭐였어요? 사인 R분의 사인 I. 그죠? 여기에서 이제 세타라고 해볼게. 그냥. 세타. 세타는, 굴절률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었죠? 이게 N1, 이게 N2라고 하면, 그죠? N1분의 N2.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요게 N1에 대한 2의 굴절률. 이렇게 됐던 거거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한 것이냐. 자, 요거는 무엇과 같으냐? 사인 R은 90도 마이너스 세타. 요것과 같네. 자, 어디다 줬지? 여기다 줄까? 자, 요것만 할게요. 자, 사인 R이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와 같나요? 네. 여기 사인 R이죠? 그죠? 그러면 요게 90도인데 90도에서 세타를 빼면 R각 맞지요? 그죠? 자, 그런데 요게 무엇과 같으냐?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그럼 여기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니까 코사인 세타부터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되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굴절 공기면 1이면 이게 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넬 법칙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자, 그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복굴절은 시간이 2분 남았네.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복굴절은. 자, 여기까지.